안녕하십니까. 2022년 재정지원사업 성과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재정지원사업단 미래전략팀장 유건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성과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 위해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성과 프로그램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과 프로그램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발표 후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대학혁신지원 사업 성과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 성과 발표는 주요 실적 및 성과 안내 후 2건의 우수사례와 학생 수기 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천교육대학교 2022년 재정지원 사업 성과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회는 약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최효식 재정지원 사업과장님의 2022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주요 실적 및 성과 안내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성과표를 참석이 어려워 제가 간단히 안내해드리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2022년 사업기간 동안 투아리스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국립대학으로서의 공적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교육대학으로서 대학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행복교육 나눔 프로그램,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지역사회에 선택하는 행복한 대학 운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 행복교육 나눔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의 특성을 살린 지역사회 교육복지 증진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적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소외지역 및 산간지역, 농산어촌 학생들을 찾아가 창의적 체험활동과 창작협동학, 진로탄핵 지원 등 교육봉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체험, 창작협동학 등 학과별 특성을 살린 교육지원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우리 대학 학생들이 가진 교육 역량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역 초중등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습과 진로 탐색, 체험의 기회가 되었고 재학생들에게는 예비고사로서 키워온 교육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강원여덟 페스티벌을 2022년에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학교로 찾아와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모처럼 야외에서 어린이날을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의 장을 열게 되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 학생들도 그리고 행사를 지원한 직원들도 모두가 뿌듯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신규 적용력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육나눔 프로그램으로 교직 현장 자금 멘토링도 운영했습니다. 우리는 정규교육이 대학 역할의 끝이 아님을 생각하고 학생들이 졸업 및 임용 이후에도 대학의 역할과 책임이 계속되어야 함을 공유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의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였고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통해 도서관이 학내 구성원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과별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음악회와 예절 캠프, 교육 초등교육 경연대회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행복한 대학 운영은 대학이 가진 자원을 지역에 개방하고 공유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대학이 가진 시설과 장비 등의 자원을 개방함으로써 대학이 학내 구성원들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사회의 자원임을 인식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CNU의 두드림 역량 강화 프로젝트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CNU의 두드림 역량 강화 사업으로 소외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한 학습 기부와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 및 교대 입시 경험 안내를 실시하고
당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도 운영하는 등 지역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플래니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지역 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이 특화 전략으로 연구 여건 개선과 지원을 위해 현장 기반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현역 연구 및 개인 연구 지원 등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특화 전략 사업들을 통해 교원의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우리 대학이 설정한 핵심 역량인 QRS, 즉 준비성과 협력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 작은 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비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인프라 선진화 사업을 통해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변화된 교육기관 또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대학 공동교육혁신센터 사업에 참여하고 교통교대와 상호이해 및 문화체험을 위한 학생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등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1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마지막 사업년도인 2022년은 그동안의 사업 운영 결과에 대한 활용과 개선 노력을 통해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추진한 해였습니다. 그만큼 사업 추진에 어려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 한으로 기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년간의 일주기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한데 2주기에는 더 많은 도움과 노력을 통해 우리 대학의 공적 역할과 경쟁력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운영을 위해서 주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주요 실적 및 성과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부수 사례로 교문처의 작은 학교 체험 실습에 대한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박상봉 교무사업 팀장님입니다. 발표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벗고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무처 박상봉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업 발표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작은 학교 체험 실습입니다.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 사업 목적, 운영 방법 및 운영 현황, 프로그램 구성, 체험 실습 세부 운영 현황, 체험 실습 운영 사진, 사업 평가 및 향후 개선 방안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작은 학교 이해 역량 강화, 강원도 지역의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의 성장 발달에 따른 제1원과 전인적 발달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단계적 현장 실습과 체험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유능한 초등교육 전문가를 양성. 아래 표를 보시면 강원 지역 초등학교 349개 중에 작은 학교 재정 인원 60명 이하의 학교가 47%, 164개 학교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비 교사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 작은 학교에 대한 이해 역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 12월에 발표된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 양성체제 발전 방안입니다. 그중 교육 실습 내실화 부분으로 교육 실습 확대 및 실습 교육 도입을 통한 현장 적합성 강화 이 부분이 있었고요. 2022년 7월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대학의 6대 요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6대 요구안은 학사, 행정,
그리고 뭐 시설 등 다양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1학년 그 설문조사 참여 학생 중에서 66.9%가 1학년도 실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례적인 실습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교육대학교 5개년 발전 계획의 제4장 대학 발전 목표 안에 교육 봉사활동 강화가 있습니다. 학교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보건 정책 및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대학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행복한 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이상으로 이 추진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목적입니다. 대학 교육 실습 체계에 1학년 체험 실습을 추가하여 교육 실습의 내실화를 기여했고요. 체험 실습을 통해 강원교육 현장 및 작은 학교 이해 역량 강화, 그리고 학과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교육 봉사 기회를 확대하는 게 사업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교육 실습 체계에 2학년 참관 실습, 3학년 수업 실습, 4학년 종합 실습 외에 1학년에 체험 실습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기간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금 다른 실습은 저희가 학점을 부여하는데 체험 실습 같은 경우는 학점을 부여할 수 없어서 참여한 학생들한테 교육봉사 실적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참여 학과를 1대1로 매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 방문 체험 일정은 학과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운영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5,800천, 그리고 운영 기간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 가지, 그래서 세 번째 영역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사전 평가 이렇게 준비를 구성. 특강 및 간담회로 이건 초등학교에서 작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위한 특강 및 선배교사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 그리고 학과별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과별 운영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평가는 실습 후에 실습 운영 평가에 대한 학과별 평가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 설문조사 및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정으로 체험 실습을 실시를 했습니다. 체험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표에서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렇게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전체 평균으로도 4.61점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이렇게 확인을. 다음은 준비해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 인국초등학교에서는 작은 학교 교육과정 설명, 동해 사마초에서는 작은 학교에 대한 이해, 양구 용화초에서는 시대 교원 임용 접근, 만난다, 너 우리들의 이야기, 연극으로 학교를 즐겁게 수업을 행복하게, 정선 화동초에서는 작은 학교의 이야기, 비내력 교육, 화천 상승초등학교에서는 현직 교사와의 간담회, 횡성 공군초등학교에서는 작은 학교 먼저 온 미래, 이상의 주제로 작은 학교 이해 역량에 대한 특강 및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학과에서 준비한 학과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학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과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세 개의 동물들, 어두워지면 빛나는 와이어 조명, 눈으로 보는 비, 물의 순환, 싱싱 달리는 루돌프 썰매 만들기, 크로마토그래피로 범인 찾기. 교육학과에서는 리사이클링 수제종이 만들기, 칼림바 DIY 만들기. 국어교육과에서는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알아보자,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알아보자, 크리스마스 팽이 만들자, 자신의 미래 일기를 써보자, 미래의 소망을 담은 가오리움 만들어 날려보자. 미술교육과에서는 나만의 에코백 꾸미기, 우리들의 겨울책 만들기, 과자집 제작. 사회교육과에서는 빛을 비추면 그림책 읽기, 빛을 이용해 나만의 예술작품 만들기, 계절 풍경 만들기, 조물락 비누 만들기, 나만의 케이크 만들기.
수학교육과에서는 저, 중, 고학년별 수학놀이 활동, 신과교육과에서는 스마트에듀 로봇 자동차 체험, 단계별 로봇 키트 체험,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영어교육과에서는 잉글리시 이머션 부스, 윤리교육과에서는 명랑 소음동해, 관계중심 생활교육 공동체 놀이, 함께하는 미술놀이, 음악교에서는 칼림바 만들기 및 합주, 그리고 체육교육과에서는 배구, 서브, 스파이크 배우기, 각 참여학과에서 학과 특성에 맞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험 실습 운영 사진입니다. 체험 실습 운영 사진은 별도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고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다음 사업 성과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체험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1학년 체험 실습을 통한 교육 실습 기회 확대 및 내실화에 기여하고 예비교사들에게 직접 초등학교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며 수업 운영에 대한 이해도 제공, 예비교사로서의 자아 성찰 및 미래 설계의 기회를 마련하고 선생님들의 수업 참관 및 특강을 통해 작은 학교에 대한 이해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교육봉사 시간 부여를 통해 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부여, 그리고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지속적 확대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이렇게 일단은 사업 성과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만족도입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학생들이 설문조사에서 주관식으로 이제 답변한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체험 실습에 실제 참여한 학생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인터뷰 영상으로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교육대학교 학생 이은원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12월 정선원 화동초등학교로 작은 학교 체험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첫째로 체험 실습이 알차게 진행되어서 좋았습니다. 오전에는 두세 개 학년의 수업을 순회하면서 참관했고요. 학습 활동에도 참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자유롭게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참관했는데요. 학교 탐방 일정을 꼼꼼하게 계획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더 다양한 수업 형태 그리고 학생들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작은 학교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강을 통해서 작은 학교의 정의, 그리고 현황, 그리고 작은 학교 교육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작은 학교 교육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또 실습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학교를 직접 탐방하면서 반대로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교사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고 또 학교가 협력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교 현장을 체험하는 본래의 목적에도 더해서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설렘이 같이 수학여행을 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기들하고 또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일정을 보내면서 저희 모두가 또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 체험 실습을 준비하는 기간이 좀 비교적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활동을 아이들하고 함께 진행할 때 또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마무리한 것 같은 아쉬움이 남아 있었고요. 또 학교 학생들과 어울려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의 비중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예비교사가 학생을 충분히 이해할 시간을 가지게 되면 또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 학교 체험 실습은 특히 1학년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방을 마친 후에 또 저를 포함한 여러 명의 학우가 이런 학교에서 생활하면 재밌겠다, 또 아이들이 너무 좋다, 그리고 어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교적 여유로운 일하는 시기에 이런 실습을 통해서 많은 학생에게 다양한 교직적인 길을 부여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 다양한 특색을 지닌 또 작은 학교를 탐방하다 보니까 또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요. 이런 체험 실습의 규모나 기간이 확대될 수 있다면 또 앞으로 저희가 또 참여할 실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이 또 학생들이 알차게 학교 생활을 하고 더 나은 교사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체험 실습 프로그램의 그 사업 평가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상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참여하는 초등학교를 섭외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강원도 교육청이나 초등학교의 공문을 여러 차례 시행을 하고 참여학교 섭외를 해도 실제 학교가 참여가 유리력은 높지 않아서 학교랑 참여학과를 매칭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실제적으로 확인을 좀 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에서 방문하는 걸 많이 꺼려하는 상황이었고요. 초등학교별로 그 학교별로 이제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면 그날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막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러기보다는 조금 오면 뭔가 또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꺼려오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저희가 작년 11월, 12월 2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실제 학교 매칭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지금 2월에 저희가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서 학교를 조금 일찍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시기 및 기간 확대를 통한 실습 내실화 기여 이렇게 적었는데요. 1학기 실습 효과, 작은 학교 이해 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가능하다면 2번 또는 3번 이상으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합니다. 작은 학교 체험 실습은 전학년 대상 교육 실습 체계 마련을 위해서 운영된 사업으로 1학년 학생들의 만족도가 또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참여 학생들에게 계속 만족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으로 장착기를 받습니다. 두 번째 우수 이현식 학생팀장님입니다. 별대자를 박수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프로 강원아이들 페스티벌 발표를 하게 될 학생처 이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겠습니다. 대학교 국립대학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표. 대학교가 초등교사를 양성 대학이기 때문에 그 초등교사 양성에 맞춰서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들고, 그다음에 그 어떤 업무적 피로도나 고난이나 역경이 있을 때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온전한 상태에 될 수 있는 회복 탄력적인 교사를 양성하는 게 우리 학교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이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될 강원 애들 페스티벌은
추진 전략 첫 번째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그다음에 추진 전략 두 번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원 양성 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이 두 가지 추진 전략이 이번 발표하는 강원 애들 페스티벌의 추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 애들 페스티벌은 우리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뭐 학생 예비대학 예비교사인 학생들과 그 다음에 공간적인 어떤 요건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강원도 교육적으로 소외된 이제 강원도의 그 교육적인 어떤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 계속 상당 2020년도서부터 그 학생의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폐쇄적인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을 맞이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 애들 페스티벌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강원 애들 페스티벌은 이제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5월 5일 날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은 굉장히 오래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은 이제 이 강원 애들 페스티벌을 실제로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저희가 올 2022학년도 3월달에도 바로 대면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비대면 수업으로 3월달에 진행되고 4월 초에 이제 대면 수업이 시작됐는데, 4월 초 대면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총학생회에서 강원 애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싶다고 학생처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걸 진짜 저희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해도 되나?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물론 약간 완화하기는 했지만 그런 행사를 치렀을 때 이런 방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학생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총장님이나 학생처장님도 학생들이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셔서 개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 강원 애들 페스티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국민대학 육성 사업이 학생 중심의 활동이지 않습니까? 이 강원 애들 페스티벌도 거의 대부분의 계획은 학생들에 의거해서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대학이나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이 계획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보다 협조나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학교 시설이나 뭐 설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내줬고, 그다음에 그 어린이날 강원 애들 페스티벌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이제 시작한다고 마음 먹은 이후에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포럼을 하는 기획처 입장에서 참여자들이 많았으면 하는 고민을 갖는 거랑 마찬가지로, 저희도 강원 애들 페스티벌을 개최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브로셔를 만들고, 그다음에 강원도 내 학교에다 공문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무선으로 홍보를 시작해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아까 그 강원 애들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고민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직원 선생님들을 오전조, 오후조 이렇게 편성을 해서 좀 위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좀 취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참여하는 우리 학교 재학생들에게 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학생들이나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운영을 할 때 그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께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신경 쓰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 드디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운영되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학과 운영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의 학과가 체험형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해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요. 부스에 참여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초등학생들이 큰 호응을 갖고 관심을 갖고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자치기구가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이 6개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이했던 거는 이번에 춘천문화재단에서 신한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연주회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우리 대학교 도서관장님께서 지도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애니메이션 OST 같은 거를 연주해 주셔서 굉장히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멋있습니다. 서브로스. 그리고 다른 이벤트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포토샵 같은 걸 운영해서 사진들을 한 장씩 가져갈 수 있게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총 참여했던 인원은 정확하게 카운팅을 하진 않았지만 약 3,200명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이후에 학생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생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던 시점에도 통상적으로 춘천시가 개최하던 어린이날 행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학생들과 그리고 직원들과 그다음에 학교의 여건을 이용해서 굉장히 대규모 행사를 잘 치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학교가 강원도의 교사 양성 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배우는 예비교사 교사들이 이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만족도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참여 후기를 좀 보시면 참여 후기가 좀 2가지를 적었는데 저는 이제 참여를 주관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 재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돼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서 이 학생들이 그냥 수업으로만 내가 선생님이 돼야 되는 이유를 확인하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초등학생들한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고 그 다음에 가깝게 소통하고 걔네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학교 재학생들이 선생님이 돼야 되는 동기이고 의미라고 생각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교 재학생들이 그런 어떤 동기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성은 제가 발표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성공적인 대규모 교육 나눔 페스티벌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 예비교사들이 교육 역량을 향상시키고 교육 나눔의 기쁨을 체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춘천문화재단이라는 지역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단순하게 우리 학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춘천 전체 행사가 될 수 있는 보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강원랜드 페스티벌 교통정리에 참여했었는데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행사 참여를 위해 들어오는 많은 차량들과 사람들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즐겁게 체험하고 상품도 사고 부모님들과 함께 행사를 즐기는 밝은 표정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지역축제의 장을 계속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국민대학 육성사업 참여학생 수기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수기공모전 체육수상 입상자인 체육과학과 이도현 학생입니다. 발표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국민대학 육성사업 성과 포럼에서 작은 학교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기를 발표하게 된 체육교육과 20학번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사업단 선생님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서툰 예비교사지만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학교 인턴십의 참여 동기, 프로그램의 구성, 구체적 참여 성과, 감상 및 제언을 순서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에 다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오물한 개구리로 키워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자료에도 적혀 있듯이 저는 매우 낙천적인 개구리였는데요. 설령 제가 오물한 개구리라고 하더라도 제 우물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좁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도 저는 춤, 노래, 악기, 한자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것을 배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좀 더 커서 5학년이 되어 생각해보니 제 우물이 이렇게나 클 수 있었던 때에는 선생님들의 엄청난 노고와 희생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기 개구리들의 우물을 넓혀주고 우물에 창을 내어 밖과 연결시켜주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때부터 제 꿈은 10년 동안 변함없이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작은 학교 인턴십은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개구리가 아니라 개구리를 도왔던 선생님의 시각을 가지고 작은 학교에 간다면 무슨 기분일까 매우 기대되고 설렜습니다. 앞으로 만날 개구리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어주기 위해서 저는 망설임 없이 작은 학교 인턴십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작은 학교 인턴십의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수업 참관, 수업 실현, 생활지도, 피드백 측면입니다. 담임 선생님 및 인턴십 대상이 아니었던 저학년 선생님들의 수업까지 참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수업 실현인데요. 예비교사로서 한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보는 것은 매우 진귀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지도입니다. 급식실이나 체육관,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 아이들을 인솔하거나 급식지도, 아침활동지도 등 다양한 생활지도에도 참여해보았습니다. 담임으로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제외하고도 가르칠 것이 매우 많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담임 선생님이 매일 인턴십이 끝날 때마다 정성과 노하우를 가득 담은 피드백을 주시면서 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내었던 구체적 성과의 사례들입니다.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업 참관 및 보조교사 활동입니다. 담임 선생님들의 수업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회하면서 아이들의 학습 성취도나 수준을 파악하고 지도하는 보조교사 활동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 실현입니다. 담당 학급에서 영어 과목을 맡아 하우스 웨더 단원의 2차시 정도를 지도하였으며 빠른 시간에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10명, 20명 남짓한 한 학급을 이끈다는 것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학생들과의 만남입니다. 이는 작은 학교 인턴십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은 학교는 유달리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관계가 매우 가까운 곳인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세계를 품고 있는 아이들을 아주 면밀히,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작은 학교 인턴십은 가장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 시설 체험입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제가 연수 중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들인데요. 정말 교사가 되어가는 중인 건지 책을 고를 때에도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들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급식을 먹을 때도 아이들한테는 안 매울까? 다 못 먹었을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떠올리면서 교사의 눈을 조금씩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실뿐 아니라 다양한 학교 시설에서 아이들은 차츰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교사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떠올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학교 선생님들과 나눴던 따뜻한 면담입니다. 교무실, 교장실 곳곳의 선배 교사님들께서는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말씀을 나눠주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덕분에 학교 시스템의 운영 현황 및 교사로서의 삶이 어떠한지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감상 및 재언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사진은 아이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가던 날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 한 장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리막길이라 빙판을 미끄러질까봐 어깨를 꼭 감싸 안고 걷는 학생과 교사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교육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정립했습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아름다운 동행이구나.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도 얼어붙은 빙판길도 그저 서로를 믿으며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어차피 걸어야 할 길이라면 함께 걷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학교 인턴십에 2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작은 학교 인턴십은 지금 이대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참가자로서 감히 2가지 정도만 보완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턴십 참가자들 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서로의 감상,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나눌 수 있으면 상호 간의 더 큰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의 면담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작은 학교 인턴십 참가자들이 현직 선생님들께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형식의 토크 콘서트 활동이 생긴다면 작은 학교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학교 인턴십을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기 위해 다방면에서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신 사업단 관계자분들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연수도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아끼지 않아주신 작은 학교의 선배 교사분들, 동료 인턴십 참가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작은 학교 인턴십 담당 부서 선생님들이 오늘 참석해 주셨네요. 학생이 마지막에 해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다음에도 프로그램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 학생이었던 발표자가 예비교사가 되어 작은 학교 인턴십에 참여하게 된 소회가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작은 학교 인턴십 활동이 그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발표를 마치고 약 25분 정도 휴식을 한 후에 3시 20분부터 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일정 안내는 행사 서류에 안내한 바와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최호식 재정지원사업 본장님의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주요 실적 및 성과 안내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서류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 제가 간단히 안내해드리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3년간의 1주기 사업을 마치고 새로운 2주기 사업을 시작한 해입니다.
우리는 대학의 자율혁신을 위해 사업 내용을 대폭 수정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과정 개발 역량과 관계망 구축 역량을 키우고 역량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행위 주체성을 촉진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혁신을 이루고자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혁신은 교육, 연구, 산업협력, 사회적 가치실현 영역별로 세 가지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혁신은 교육과정 혁신과 교수혁신, 교육지원 혁신을 목표로 세 가지를 운영했는데 교육과정 혁신은 학생 참여를 통한 미래 역량 중심의 교과목 개발, 현장 교사와의 협업을 통한 교과목 개발, 학력과 융합 교과목 개발,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 중심 교과목 개발, 그리고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팅 운영을 통해 변화된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미래 교육을 선도할 교사를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일부 교과목은 올해 부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또 일부 교과목은 전면 개설하여 2023학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수 혁신은 학생들의 수업 설계 및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언어 글쓰기 지원, 학습 공모전, 교내 수업 설계 대회 및 정부 교재 좋은 수업 선도 대회를 운영하고 교수자의 역량 강화 및 교수학습의 재활리를 위해 KOCW 강의 콘텐츠 제작 지원, 맞춤형 연수 지원, 자가진단 도구 개발, 강의평가 분석, 교원업자 평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 혁신은 예비교사의 진로 적응, 학습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실습 통합관리 지원, 임용시험 경쟁력 강화 지원, 신입생 적응 지원, 심리상담 지원, 학업 부진 학생의 적응 지원, 도서 및 스마트 러닝 인프라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연구혁신입니다. 먼저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창의적 도전적 연구를 지원했고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 시스템 지원을 추진했으며 연구자를 위한 각종 도서와 전자저널, 소프트웨어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교내의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학과 및 연구소 중심 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연구를 활성화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협력 혁신입니다. 교육대학의 특성상 산업협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 대학은 에듀테크와 연계하여 교육 분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에듀 스타트업 교육 캠프와 4개 공모전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가치 실현 영역입니다. 우리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 발전 교육, 통일 교육, 생태체험 교육, 젠더평등 교육,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망 치유 프로그램, 초등학생 교육 개선 회복 튜터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습니다. 국립대학의 2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1차 년도를 끝으로 종료되고 2주기 국립대학 육성 사업과 통합 운영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 대학의 자율혁신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인한 기술과 사회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교육환경과 교육에 대한 요구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우리 대학의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협조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대학의 자율혁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당장 큰 변화로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반드시 큰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2년 대학혁신지원 사업 운영 의뢰에 애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대학혁신지원 사업 주요 실적 및 성과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학혁신지원 사업 우수 사례로 학생차의 진로 역량 DNA 임용시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이현식 학생팀장님입니다. 발표자를 국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역량 DNA 임용시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발표를 맡은 학생팀장 이현식입니다. 오전 아까 육성사업 발표에 의해서 또 나오게 돼서
학생처가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겠습니다. 임용시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목적입니다. 추진 배경 및 목적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목표, 그러니까 실제적인 목표, 그런 우수한 교원을 양성시키는 내적인 목표 이외에도 실제로는 임용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임용 합격률을 높이는 게 우리 대학교의 실제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2016학년도에 91.38%에 달하던 임용 합격률이 2022학년도에 61.11%로 떨어졌습니다. 재학생 4학년 재학생 졸업생 중에 한 반 정도가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그 다음 해에 임용시험을 또 봐서 또 누적되는 임용 경쟁률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2학년도에 그 임용시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은 다음 세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일단 임용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다양한 학생 의견을 받아들여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임용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학생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게 방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4학년한테 집중되어 있던 임용 지원 프로그램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확대시켜서 입학하는 순간서부터 임용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 임용시험을 설계할 때 초등 임용시험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해 7월이나 8월 정도에 선정 경쟁시험 사전 예고가 됩니다. 이 사전 예고를 통해서 그해 선발된 임용시험 인원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9월이나 10월에 그 확정된 계획에 공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1차 시험이 있고요. 1차 시험은 교직노술, 그다음에 교육과정, 한국사 시험으로 대체합니다. 한국사 시험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2차 시험이 있고요. 2차 시험에는 교직적성 신축 면접, 수업 시간, 영어 수업 시간 및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 의거해서 저희가 임용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 절차의 순서에 맞춰서 임용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초학생회를 통해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서 임용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서울 지역 합격자분들을 초청해서 합격자분들이 공부했던 노하우, 그 다음에 공부했던 방법 이런 거에 대한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서부터 8월 사이에 교육과정 특강을 했는데요. 학과 교수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과목별로 교육과정 특강을 진행했고요. 간혹 교수님들이 하지 않는 학과의 경우에는 일선 교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 특강과 연계해서 교직노술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교직노술 특강은 교육과와 국어교육과 교수님들이 진행을 해주셨고요. 교직 이론이나 문법, 글쓰기에 대한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직노술 첨삭지도를 실시했는데 교직노술 첨삭지도는 일선 선생님들께서 학생이 작성한 교직노술 답안지, 정답지를 가지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어떤 부분이 우수한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작성해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임용자율 멘토링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도했던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이 한 3인이나 4인 정도 조를 짜고 그 조에 대해서 멘토를 해줄 교사분을 자유롭게 섭외를 하셔서 이렇게 한 5명 조가 한 조가 돼서 그 하반기서부터 되게 치열하게 진행되는 임용 시험 준비에 대해서 되게 조언을 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응원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간단회비 뭐 이런 걸 좀 지원해서 그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뭐 식사 같은 걸 하면서 그런 조언을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멘토링을 했을 경우에는 멘토링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에 접어드는 방학 이후에는 저희가 실제 모의고사를 지금 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기존에도 총학생의 주관으로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기는 했지만 좀 더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모의고사를 진행했고요. 2차 시험에는 교육과정과 논술을 같이 진행을 했고 3차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해서 강원 지역은 교육과정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을 진행하고 그 타시도 응시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교육과정과 논술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에 대비해서 11월 달에 1차 시험이 끝났으니까요. 2차 시험에 대비해서 교직적성 심층 면접 특강과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수업 실현 멘토링도 같이 진행을 했고 영어 멘토링, 영어 수업 실현 이런 것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이 시기인데요. 참여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고 그 학생들을 지도해줄 멘토의 풀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틀리게 졸업생들이 되게 자율적으로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그 참여율이 좀 떨어진다고 요새는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 모집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총동문회나 그 지역에 있는 동문회에 연락해서 좀 참여를 좀 계속 묵소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 한 3인이나 5인 정도의 학생들한테 한 사람의 멘토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임용 길라잡이 특강이 있는데 이것은 재학생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4학년 대상 특강이 아니라 1학년부터 3학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 시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일지홀에서 저희가 실시를 했었고 이 일지홀이 꽉 찰 정도로 참여를 했었고 옆에 좌석을 막 놓고도 앉아서 듣기도 해서 지금 재학생들이 얼마나 임용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은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합격자가 확정된 이후에 현직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교사 생활을 해야 되는지 현직고사 멘토링 길라잡이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합격자 특강, 첨삭지도, 그다음에 멘토링, 신청 면접, 수업 시간 특강, 교직 신청 면접, 임용 길라잡이 특강, 현직교사 특강 이렇게 우리 학생처에는 조민영 선생님이 이 업무를 주로 하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3월 달부터 이제 2월 달까지 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겁니다. 그 안에 세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 현장 관리를 하거나 현장에서 아니면 그 온라인 멘토링이었어도 그 줌 개설이나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민영 선생님이 굉장히 힘든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용 경쟁력 강화, 이 해당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임용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수학 역량 DNA 언어글 쓰기 지원 프로그램이라 해서 국어교육과 교수님들이 주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한 25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글쓰기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그 특강을 기초로 글쓰기를 실제로 하고 한 글쓰기에 대해서 첨삭 지도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굉장히 그 호응이 좋았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리고 앞으로는 더 확대돼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용에 대해서 전학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1학년이나 2학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꼭 필수적으로 참여시켜서 기본적으로 3학년이 되기 전에 이런 기본 역량, 글쓰기나 말하기에 대한 기본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 역량 DNA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개인 상담이 있었는데요. 학생체 이상훈 선생님이 작년에 업무를 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합격률이 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 상담을 요구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위촉되어 있는 전문 상담위원이 두 분이 계신데 그 두 분의 상담사분들하고 연계시켜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연계를 시켜서 일선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지원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장소,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학생지원센터 3층에 있는 조모임실뿐만 아니라 일반 강의실, 그다음에 교육혁신원에서 운영하는 특별강의실도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임용시험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도 저희가 차량 지원을 했습니다. 강원도의 2차 시험은 이제 춘천중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요. 올해 처음 2차 시험에 차량 지원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있는데 이제 아침에 9시 정도에 가서 하루 종일 자기 면접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도시락도 준비해 가서 갈 때부터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학교에서 저희 이만 선생님께서 7시에 나오셔서 차량 히터를 틀어놓고 따뜻한 환경에서 시험 장소에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소소하지만 학생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세밀하고 지속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결과입니다. 그런 12개 프로그램을 누적 참여했던 학생들이 총 2,545명입니다. 교수님, 현직교사, 유관기관 인원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재학생의 누적 인원입니다. 총 집행 비용은 6,100만 원을 총 예산이 저희가 7천만 원이었는데요. 6,1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만족도 평가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2023년도 임용 합격률입니다. 56.25%로 저희가 취합됐습니다. 작년보다도 떨어진 수치이고요. 저희가 전국교대 비교해 봤을 때 한 중간 정도 되는 성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60%를 넘는 교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게 나온 대학들은 47% 나온 대학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더 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운영된 임용경쟁력 프로그램의 성과는 참여 범위 확대가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학년에 집중됐던 프로그램에서 1학년서부터 3학년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2023학년도에는 좀 더 1학년부터 3학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1학년 때 다 합격하게 함으로써 2학년, 3학년, 4학년 때 그런 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언어글쓰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1, 2학년 대상으로 좀 확대시켜서 장기간 그런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좀 홍보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학생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생처의 홍보에만 제한하지 않고 초학생의 작년도에는 교육복지국이었는데 올해는 지원국으로 이름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지원국이랑 같이 협력해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직접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현직교사 인력 지원이 주요 성과라고 써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총동문회랑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뭐 좀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인원만큼 모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개선 사항이랑 같이 연계되는데요. 참여가 되게 비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 학교 졸업생이라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현재 재학생들의 임용시험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어떤 참여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에 대한 그 투자를 재학생들한테 드리려고 하지 않는 경향성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직 교사를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서 2023학년도에는 현직 교사가 참여해서 1대1 멘토링은 힘들더라도 되게 소수의 인원이 멘토링을 1년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예산 확정인데 2022학년도도 예산이 확정된 게 5월이 넘어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에 진행 학교지사 총특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동문회에서 자체적으로 좀 봉사의 개념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교사 참여율 떨어지는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참여수당 현실화랑 거의 같은 문제인데요. 참여하는 교사분들이나 그리고 교수님들께 그 응당한 대가를 좀 치워주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시간을 내서 멘토링을 하는데 1시간 멘토링 하는 비용이 2만 원을 지급받는다 그러면 전에도 참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 임용시험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1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좀 진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이게 저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학교가 존재하는 어떤 이유랑 되게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임용 합격률이 떨어짐으로써 지금 자퇴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교육 선생님께 얘기를 들으면 지금 그 신입생 충원도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탈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것이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노력을 기하면 합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제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임용시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의 임용 지원을 위해 학생처에서 내용별로 12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임용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매년 학생들의 임용시험 합격률 증가로 이어져서 교사의 꿈을 실현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우수 사례로 교육혁신원의 변혁적 역량 DNA를 위한 교육과정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주성환 교수혁신 팀장입니다. 발표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 교육혁신원에서 가져온 주제 발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변혁적 역량 DNA를 위한 교육과정 혁신 프로그램 운영 사례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혁신뿐만 아니라 육성 사업에서도 저희가 교육혁신 또는 교육과정 개선, 개발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이 노력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배경 및 목표, 프로그램 추진 계획, 운영 과정 및 일정, 추진 모델, 참여 교과목 소개, 개선 사례, 운영 관리 및 지원 체계, 향후 모니터링입니다. 자, 추진 배경 및 목표 보겠습니다. 네, 예비교사의 변혁적 역량, DNA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자, 그 DNA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전략적으로 지정지원 사업단에서 이 DNA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깊이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첫째 D는 디벨롭먼트의 약자고요. 아마 프로그램 개발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트워크의 의미는 아마 그 외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이전시는 자기 개발, 주체성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생각의 배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DNA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런 뜻이구나. 우리 학교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고 제가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재정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이해하시면 굉장히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간단한 용어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세부 추진 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미래 역량 DNA, 네트워크 역량 DNA, 융합 역량 DNA, 핵심 역량 DNA입니다. 자, 앞에 세 개는 저희가 이제 개선, 개발 이렇게 했고요. 중점적으로 앞부분 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과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푸는 건데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는 3년을 계획을 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교과목 개발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목의 실행 및 적용을 4년도에 하고 4차년도에는 보완 및 안정화. 그래서 저희가 길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과정 및 일정 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케이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가 교과목 개선 개발하기 위한 의견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추진 모델, 키워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6월과 9월에 2회에 걸쳐서 학내 교수자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이제 26건의 연구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자, 교육혁신원 운영회를 7월에 개최를 했는데 심의 및 피드백을 했고요. 거기서 전면 부분과 전면 개선과 부분 개선이 있는데 아까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미래 역량, 네트워크 역량, 융합 역량이 전면 개선에 들어가고요. 포함이 되고요. 핵심 역량은 부분 개선을 저희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요거랑 같이 이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계획서에 따른 사업비 진행 연구 수행했고요. 교수자를 위한 교수혁신 특강 연수 지원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의 사례 수집 및 공유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관리와 확산을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께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속입니다. 전면 개선 부분에는 미래 역량, 네트워크 역량, 융합 역량이고요. 부분 개선에는 핵심 역량 DNA가 있습니다. 각각 전면 개선의 미래 역량에는 미래 소양 중심이 있고 학생 참여 중심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미래 소양과 관련된 잠시 후에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미래 교육에 대해서 아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 참여 중심은 예비 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역량은 예비 교사, 현장 교사, 그 다음에 교수님들 이렇게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선, 교과목 개발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융합 역량의 교과목 융합은 각 학과 교수님들 간의 융합 프로그램 연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과목 개발을 했습니다. 자, 부분께서는 이제 핵심 역량 DNA이고요. 저희가 이제 외부 조명, 유명하신 전문가분이나 현장 교사 또는 답사나 견학 등을 통해서 2주 이상의 시험 주차를 저희가 포함해서 개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26개의 교과목이 전면 개선을 했는데요. 미래역량 DNA 쪽에 12개 과목,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역량 쪽에 5개 과목, 융합 역량 쪽에 9개 과목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부분 개선인데요. 부분 개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주차 이상의 체험 활동을 한다든가 등등의 그런 이제 내용의 이제 개선을 말하는데요. 체험 중심의 주차의 현장, 예를 들어서 과학관을 간다든가 아니면 박물관을 간다든가 이런 이제 현장 체험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를 초빙해서 2주간 특강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14개의 부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그 프로그램 교육과정 개선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입니다. 자, 저희가 기본적인 모듈을 만들어드려요. 교수님들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키워드, 방법에 대한 키워드를 저희가 아웃라인을 정해드리고 모듈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교과목 개선,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내용 키워드에는 퓨처 리터러시, 미래 교육에 어떠한 키워드가 적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후환경 위기, 그 다음에 인구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요, 다문화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법 키워드 쪽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걸 블렌디드 형태로 하겠느냐, 하이브리드 형태로 하겠느냐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에듀텍을 활용한다면 이 수업을 메타버스로 활용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듈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미래 역량 DNA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15명 이상의 예비교사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선 개발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미래소양 교수 방법 에듀테크 그리고 백워드 설계 계획을 제출해서 이렇게 지금 개선 계획서를 만들어봤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 내용 키워드가 있고 방법 키워드가 있죠. 아까 보신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강의 계획서를 변경한다든가. 학생들 설문을 받았습니다. 설문을 통해서 교과목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자, 개선 전과 개선 후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강의 계획서가 바뀌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이게 기존 강의 계획서였다면 오른쪽에 보시면 수업 방식이 크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미래형이냐, 융합형이냐, 팀티칭이냐, 또는 전문가 특강이냐, 현장 학습이냐, 또는 대면 수업이냐, 대면 플러스 비대면, 하이브리드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수업 방식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차를 명시했는데 요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특강 전화를 했는데요. 왼쪽 위에 사진은 저희가 이제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을 한 사진이고요. 왼쪽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제 현장 교사분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이제 특강한 사진입니다. 낯이 있는데 저희 이제 미래형 강의실이라고 홍익관 102호에 저희가 이제 교육혁신원 미래교육센터에서 지난 작년과 재작년에 구축한 강의실입니다. 혹시 이제 이 기회를 빌어서 이쪽에서는 모든 수업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강의, 녹화까지
다 가능한 강의실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총장님께서 이런 이제 그 책상 의자에 대한 말씀을 전에 하셨는데 모든 수업이 가능하고 이동형 수업이 가능합니다. PBL 수업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이제 조모임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기들을 구축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수업이 굉장히 자유로 약간 좀 집중되지 않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아기자기한 수업들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부분은 뭐 예를 들어 박물관 견학이라든가 과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한 것들이고요. 설문조사나 특강 및 연수 지원을 통해서 교수자의 그 국어원 혁신 역량 제고에 저희가 이제 지원해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구조사를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한 자율연수이 특강을 운영한 이제 사례들이고요. 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 학기 학기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좋은 강의 에세이라고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이제 어떤 과목이 좀 기억에 남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좋았는지에 대한 공모수기를 저희가 이제 했는데요. 지난 1학기 때 공모 건수가 46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번 2학기 때는 17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학기가 끝날 때마다 매번 이제 할 예정입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학생들이 좀 있는 그대로 편하게 후기에 참여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어떤 교수님이 어떤 수업이 어떤 면에서 좋았다라는 것. 이게 결국은 이제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받으실 거고, 그게 결국은 교육과정 개선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아까 이 사진이 이제 저희 이제 미래교육센터 사진인데요. 미래교육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인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에 대한 혁신 인프라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총 33개 우리 학내 스마트 강의실에 수업 자동 녹화 시스템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수업 자동 녹화 시스템은 그냥 단순하게 녹화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고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우선 강사를 따라갈 수 있는 강사 위치 추적 카메라를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녹화가 끝나면 예전에는 DVD나 USB를 통해서 가져가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나 클라우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송이 됩니다. 영상이 전송이 되면 실시간으로 트랜스코딩이 걸려서 웹에서 바로 내가 수업한 또는 마이크로 티칭한 영상들을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실시 원큐로 1분 안에 다 끝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대학의 모범 사례가 될 정도로 잘 구축을 해놨고요. 공공정산원의 ICT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CDN 사업을 연계를 해놔서 이게 우리 학교에 떨어지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 학교에서 서비스를 하면 아무래도 네트워크 부하가 상대방의 부하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외부의 CDN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놓고 유튜브나 아니면 유튜브랑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비메오라는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거기다가 영상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영상이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는 학교에 떨어지고 동시에 CDN 서버에 떨어지고요. 그래서 2학기 1년 동안 외부 CDN에서 서비스를 하고요. 1년이 지나면 로컬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그렇게 구축을 잘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교수님들이 반응이 좋았고요. 저희가 정규 학기 지원하는 것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재학생들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임용고시 1, 2차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형 모니터링 계획인데요. 저희가 학습자 영향평가를 통해서 교과목 개선의 효과를 입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자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과목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말씀 이 자리에 들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추진 프로그램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 대학이 인지상에 걸맞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성과가 우리 대학 교육의 질과 그 효과로 지표되는 만큼 올해 개발되거나 개선된 교육과정이 내년에도 잘 운영되고 구조가 되어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학혁신지원 사업 참여 학생 순위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수기공모전 최우수상 입상자인 실과교육과 최수진 학생입니다. 발표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20학번에 재학 중인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전 2022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성과 포럼에서 참여수기 공모전에서 당선을 하면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여기 밑에 적혀있는 두 대회에 참가를 하였고 제가 이 과정에서 구상을 하고 또 진행을 했던 수업이 저는 마음이 오가는 수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차근차근 제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먼저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참여 프로그램에 어떤 계기로 참여했는지 말씀드리고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교내대회 그리고 전국대회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성과와 제가 과정에서 느끼고 배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네, 조금 길죠? 살펴보시면 수업 역량 DNA, 교내 수업 설계대회 및 전국교내 좋은 수업 탐구대회로 교내대회 그리고 전국대회가 연달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대회 모두 비슷한 절차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수업 실현 부문과 수업 비평 부문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는 수업 실현 부문에서 실각 과목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요, 예비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수업 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능동적인 교사상을 추구하고 또 함양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전국교내 좋은 수업 탐구대회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에 있는 12개 초등교사 양성대학이 참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대회, 작년에 진행이 되었던 대회는 10번째로 이루어졌던 대회인데요. 우리 학교 춘천교육대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입니다. 혹시 앞서 말씀드렸던 제 학번을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20학번인데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 2학년 재학 당시에는요, 경험이라든지 성장의 기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3학년 작년에는 뭔가 도전해보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희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막연한 구체화되지 않은 제 희망들을 본 대회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이뤄낼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진로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과연 선생님으로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고민해보고 전공에 대해서도 경험과 전문성을 쌓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 희망을 한 군데 모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그 대회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먼저 교내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교내 대회에서 저는 실가 과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옷관리의 중요성이라는 단원을 가지고 한 차시의 수업을 구상합니다. 이때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서 지도서나 교과서를 참고를 하면서 배경 지식을 쌓아서 내용을 재구성했고요. 제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수업을 구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도안도 작성하고 수업 자료도 만듭니다. 네, 연습 과정을 통해서 수업 실현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요. 20분 정도의 영상을 촬영하면 대회 과정이 끝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참가한
참가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면서 전국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는요, 교내 대회랑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실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40분간 저 혼자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했던 것인데요. 저는 이전까지 혼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수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했어요. 저는 항상 이상적인 상황만 가정을 하고 상상 속의 아이들과 수업을 했었는데, 내가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을 한다면 아이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집중은 잘할지, 이해는 잘할지, 흥미로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경험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동기 학우분들의 조언과 그리고 교수님들의 조언, 그리고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의 멘토링을 통해서 조언을 얻고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수업 활동을 수정해 나가면서도요, 연습하고 피드백하고 또 수정해서 연습하고 이 과정이 무한대로 반복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이 건물에 있는 스마트 강의실을 교직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활용을 합니다. 스스로 영상을 찍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고 피드백을 하면서 수업 태도는 어떤지, 수업의 흐름은 괜찮은지를 계속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네, 대망의 대회 당일이 되면요, 배정받은 학급에 가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짧은 40분의 시간이었지만 저는 참 많은 감정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무엇보다도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허공을 보면서 수업 연습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을 맞추고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또 항상 이상적인 상황대로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실제 반응을 들으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생동감 넘치는 현장에 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희열을 느끼면서 대회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경험담 마무리하고요. 성과와 소감 들려드릴 텐데요. 성과는 감사하게도 제가 참가한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저는 직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이해를 했을까요? 네, 교직의 가치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죠. 교사는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야, 대단한 직업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몸소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수업 하나에 얼마나 많은 교사의 노력, 고민, 지식 들이 들어가는지 깨달을 수 있었고, 수업은 단순히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에 많은 상호작용, 그리고 상호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또 저는 소통이 있는 수업을 참 좋아하고 지향하는 것도 배울 수 있었네요. 그리고 직업과 연관지어서 저에 대해서도 더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수업을 즐길 수 있는 예비교사라는 것, 이것을 깨달은 게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제가 교사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취와 자아효능감인데요. 이것은 3년간의 제 대학 생활을 통틀어 봤을 때 정말 크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무사히 잘 완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성과는요, 바로 이어졌던 3학년 수업 실습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요, 교사로서의 삶에 있어서도 또 인간으로서의 삶에 있어서도 또 다른 도전과 경험을 함에 있어서 많은 용기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 경험담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내 수업 설계 대회와 전국 교대 좋은 수업 탐구대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부터 성과까지 본인의 경험과 소감을 많은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임용 후에 학생들에게 항상 좋은 수업을 해주시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 참여 수기를 마지막으로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신 교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주신 학생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과 참여가 우리 대학의 중장기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대학의 인재상인 전역적 구성과 탁월한 품성을 지닌 유능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교육대학교 2022년 재정지원사업 성과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